자, 이제 2교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 헬로 하는 거 확인을 해봤고요. 이 상태. 이 온클릭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버튼이라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긴 해요. 그냥 얘가 여기로 가면 자, 버튼 눌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얘 누르면 나와요. 그러니까 태그한테 그냥 걸 수 있는 속성 중에 하나예요. 온클릭은. 이런 온클릭 같은 것도 자, 자바스크립트 이벤트 핸들러 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뭐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것들, 우린 이 중에서 온클릭 지금 해본 거예요. 엄청 많아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더 있어요. 이게 왜 얘네밖에 안 나왔냐? 상당히 많습니다. 이벤트 처리를 하기 위한 방식이라서 이벤트 리스너, 이벤트 핸들러, 뭐 이벤트 메서드 뭐가 됐든 검색을 하면 비슷한 것들이 다 연관되어서 나와요. 이렇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찾아가면서 좀 처리를 하면 되는 건데, 온클릭은 그냥 클릭하면 이란 뜻이기 때문에 자, 이제 이걸 가지고 뭐 해볼 거냐면요, 이거 지우고 자, 제가 스크립트 함수를 좀 작성을 했는데 얘는 뭐 하는 애 같아요? 유출을 해보세요. 색깔을. 자, 어떻게 바뀔까요? 버튼을 누르면 헬로 함수가 실행이 되겠죠. 그럼 이게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얘네들의 색깔이 각각 어떻게 바뀔까요? 빨강, 초록, 골드 들어올까요? 들어오죠. 잘 들어와요.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스타일을 변경시켜 본 건데, 자,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까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죠. 자, 처음에 헬로 함수가 딱 실행되면 뭐부터 해요? 뭔가 알 수 없는 뭔가부터 하죠. 이 밑에 있는 거 보고 유추하신 거잖아요. 그쵸? 백그라운드 컬러, 뭔가 배경색을 바꾸는 것 같고, 스타일에 관련된 것 같고, 색깔이 우리가 아는 색깔들이니까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유추가 가능했던 거죠. 근데 얘는 유추되세요? 얘도 근데 사실 유추할 수 있어요. 자, 얘는 무슨 얘기냐면, 일단 이 앞에 쓰여있는 LET라고 하는 이 let은요, 변수 만드는 방식이에요. 자, 이건 좀 이따가 얘기가 더 나올 건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변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var, bar라고 하는 애, let, let라고 하는 애, const, const라고 하는 애, 이렇게 세 가지로 변수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변수를 만든 거거든요. divs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수를 만든 거예요. 그럼 얘는 생각해보세요. 자바랑 뭐가 달라요? 타입을 지정하지 않죠. 스크립트는 타입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변수를 선언할 때 아까 말씀드린 bar, let, const 셋 중 하나를 쓰면 되는데, 셋 다 특이점이 달라요. 근데 어쨌든 얘네만 쓰면 되고, 그 다음 변수명, 그 다음 이 equal 뭐겠어요? 네, 대입연산자 우측, 대입연산자 우변에 있는 값을 좌변에 있는 변수 이름에다가 넣겠다. 우리 자바 할 때 맨 처음에 divs라는 변수를 만들고 어떠한 값을 넣겠다 이렇게 했었죠. 자, 변수에는 값이 하나밖에 못 들어가죠. 그 개념은 스크립트도 지금 똑같거든요. 근데 자, 지금 보시면은 분명히 divs라는 그냥 변수를 만든 거고, 여기 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변수를 쓸 때 제가 지금 어떻게 썼어요? 이거 무슨 형태예요?
그쵸. 자바에서 배열에 값 꺼내거나 값 넣을 때 하는 방식이었죠. 웃기죠? 값은 하나밖에 못 넣어요. 변수야. 그거 똑같대요. 근데 우리 그냥 변수 만들었는데 여긴 지금 배열로 쓰고 있죠. 자, 이게 왜 가능한지 알려드릴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도큐먼트 뜻이 뭘인가요? 영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 네, 문서예요. 문서.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도큐먼트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네, 얘입니다. 얘. 자, 왜 얘냐면 우리 이거 본 적 있죠? 원래 이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이 안에 우린 바디에다가 이런 걸 넣어서 썼던 거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인 구조는 이렇다. 근데 코드펜이 편집기가 애초에 여기 이 바디까지를 생략이 되도록 그냥 이렇게 써도 바디로 인식이 되도록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쓰는 거였죠. 사실상 이 모습이 맞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DOC 타입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DOC가 도큐먼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 문서의 타입은 HTML이야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요, 밑에 실제로 HTML 태그가 열렸죠. 그리고 헤드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요, 바디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이 헤드는 이 문서에서 기본적인 세팅과 설정 혹은 뭐 스크립트 이런 애들이 보통 포함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JSP 안에 결국 스크립트가 합쳐질 거라고 했는데 스크립트를 쓴다면 이 헤드 안쪽에서 쓰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우리가 여기다 썼던 거 있죠? 여기로 가져와요. 이거 여기서 근데 이렇게 될라나? 그리고 얘를 누르면 되네요. 여기 없잖아요. 지금 되는 거죠. 원래 스크립트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쓰는 게 맞지만 이렇게 안 써도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게 많아서 사실상 이렇게는 잘 안 쓸 거예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인 틀은 이렇다. 스크립트라는 게 여기에 들어오는 게 일반적인 거고. 자, 그럼 바디는 우리가 실제로 입력하는 태그들이 들어가는 곳이죠. 그죠? 자, 이거 전체가 이 문서는 HTML이야 라고 정의를 해놓은 거래요. 지금 여기서 말한 도큐먼트는 누굴 바라본다? 그냥 이 HTML 문서 그 자체를 바라보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문서예요. 지금 얘 HTML을 뜻했죠? 다시 돌려놓고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제 필요 없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문서래요. 그럼 얘네죠? 얘네 전부 그 상황에서 get 가져오겠대요. 누구를? 엘리먼트를. 엘리먼트 뭐예요? 요소죠. 우리 여는 태그, 닫는 태그 한 쌍으로 이루어진 요소들이라고 했었죠. 엘리먼트. 자, 요소들을 가져오겠대요. 왜 들이에요? 복수계 붙어 있으니까 S계. 그죠? 근데 그거를 by 뭘로 가져온다고요? 태그 네임, 태그 이름. 태그 이름이 뭐예요? 이런 거죠. div, 버튼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소가루에다가 div를 적어줬네요. 그럼 얘는 뭐 하는 애예요? 네, 문서에서 HTML 문서 안에 있는 div라는 태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싹 다 가져와 봐 라고 한 거예요. 애초에 엘리먼트 복수니까 여러 개여도 상관없어 가져와 봐 한 거죠. 그리고 변수에 넣었대요. 자바스크립트는 타입을 따로 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불러온 데이터가 복수계면 알아서 배열의 형태로 바꿔요. 얘가.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을 통해 div가 3개가 들어왔죠. 이 3개가 하나의 변수에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너 하나 아니네? 그럼 너 배열로 체인지 하고 배열로 받아들인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객체로 받습니다. 객체로 받는데 상황에 따라 얘가 배열로 받기도 하고 객체로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배열도 객체의 일부니까. 그래서 이 divs가 배열로 받아졌다. 배열로 받아졌기 때문에 배열은 순서가 존재하는 객체였으니까 0번방 이럼 누구 고른 거예요? 첫 번째 div. 왜냐면 얘도 문서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긁으면서 다 불러올 거니까 순서대로. 그럼 얘는 1번 방은 두 번째, 2번 방은 세 번째가 되는 거죠. 인덱스의 개념까지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얘네를 각각 불러내서 우리 점 찍는 걸 리모컨 동작이었죠.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거 쓸 수 있는 비슷한 의미죠. 스타일이라고 하는 애를 쓸 거야. 그리고 그 안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쓸 거야. 근데 얘를 이렇게 만들 거야. 우리가 CSS에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 준 거랑 동일한 효과를 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봤던 이 문법이 이거예요. 바닐라 스크립트. 순수한 자바스크립트 문법으로 작성을 해본 겁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게 이거 우리 jQuery를 지금 여기서 못 쓰거든요, 지금. 근데 왜 못 쓸까요? 그렇죠. 얘는 라이브러리라고 했어요. 근데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거나 뭐 이 내포되어 있거나 하지 않으면 못 쓰겠죠, 당연히. 그래서 쓰려면 뭔가 일련의 작업을 해야 되는데 된다고 가정을 하고 얘를 바꿔보자면 자, 이게 자바스크립트 순수한 문법이었는데 자, 얘를 jQuery 문법으로 바꾸면요. 이만큼이 이걸로 끝나요. 이 앞에 온 게 document.getElements by tag name 이라서 얘로 바뀌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오는 게 뭐여도 웬만한 것들은 다 이걸로 끝나요. 편하죠? 자, 그리고 우리 지금 태그 네임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종류가 태그 네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by id래요. 그럼 얘는 뭐 가지고 찾겠다라는 거예요? 태그가 가지고 있는 ID. id는 보유해야 된다고 그랬죠. 보유해야 되니까 복수계가 안 되겠네요. s가 없죠. 포드펜에서만 되는 거라고 했었어요, 제가. 실제로는 id는 중복되면 안 된다고 했었죠. 단수. id로 가져오면 어차피 보유한 거 하나만 가져올 거니까. 그리고 by class name. 얘는 뭐겠어요? 클래스 이름으로 가져오겠다. 그럼 by name은 우리가 아직 name이라고 하는 옵션 속성을 써본 적은 없지만 이제 name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이걸로 가져오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by tag name 방금 해봤죠? by tag name ns 이거는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얘는 보세요. 지금 우리가 태그 네임이었죠. div를 썼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id래요. 우리가 원래 CSS에서 id 고를 때 이런 식으로 골랐죠. 샵. 근데 여기는 id로 고르겠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못 골라요. 진짜 id만 써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앞에 뭘 붙였냐에 따라 뒤에 오는 것도 달라져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는 우리가 실제로 CSS에서 선택자 쓰던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똑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jQuery로 바꾸면 이걸로 바뀐다 그랬죠. 자, 그럼 이 뒤는요. 우리가 실제로 CSS에서 호출하던 방식 선택자들 그 어떤 것도 다 똑같이 들어와요. 만약에 내가 A라는 클래스를 찾을 거야. 근데 이 자식으로 있는 B라는 클래스 찾을 거야. 근데 얘는 이름이 C도 있어야 돼. 혹은 이 자식으로 있는 뭐 div를 찾을 건데 nth child 쓸 거야. 둘째 고를 거야. 이렇게 그냥 고르면 얘 찾아와요. 우리가 쓰던 선택자를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 공부할 필요가 없죠. 이건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선택자는 선택자라고 치고 이것도 편한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지금 보면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 우리가 알고 있던 백그라운드 컬러랑 모양이 조금 다르지 않나요? 여기서 쓰는 백그라운드 컬러는 이거잖아요. 카멜 표기법이 아니라 하이픈 대시로 엮여있는 표기법이었는데 바뀌었죠. 근데 이거 백그라운드 컬러만 이럴까요? 다른 것들도 다 달라요. 대부분이 달라요. 그럼 우리는 스타일 속성부터 다시 공부해야 되겠네요. 순수 자바스크립트를 하려면. 근데 이걸 jQuery로 한다?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코드 바꿨죠? 물론 지금 실행 안 돼요. 실행해도 뭐라 합니다. 왜냐면 jQuery 라이브러리 아직 안 되니까. 근데 이러면 끝난 거예요. 이 백그라운드 컬러 우리가 쓰던 거랑 똑같죠? 우리가 읽어드릴 때 훨씬 더 접근성이 용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존에 쓰던 것과 유사하니까 더. 선택자도 그렇고 실제로 속성 부여도 그렇고 이러니까 jQuery가 너무 혁신적이었고 누구나 다 쓸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쓰고 있는 거고, 무겁다라는 단점과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는 환경이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를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개발자가 몸이 한 10분의 1, 10배 편해졌어요. 10배. 이해되시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개념을 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도 좀 풀어보고 하실 텐데, 제가 정답 같은 거 올려드리면은 이제 이런 변수를 가지고서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달러를 앞에다 붙이는 이거 자바스크립트 문법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jQuery를 써도 사실 똑같은 건데 이거 그냥 변수명이거든요. 이 달러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변수 이름이에요. 변수 이름에 달러가 포함되었을 뿐이에요. 근데 얘는 보통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쓰였냐면, 복수개의 데이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변수를 만들 때 이 달러를 붙여서 이제 관리자 변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어요. 왜 관리자 변수냐? 여러 개의 데이터를 얘가 이 변수명 하나로 관리할 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자바에서의 리모컨 같은 개념이에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달러를 붙여서 관리자 변수란 얘기도 했고, 이제 문제 정답에 보시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사단장 변수다 뭐 이런 얘기도 쓰여 있을 수 있어요. 관리자 변수를 좀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좀 들어놨던 상황인데 옛날 자료라서 어쩔 수가 없고, 근데 그냥 신경 안 써도 돼요. 이 달러는. 저는 실무하면서 달러 붙어있는 거 본 게 손에 꼽아요. 쓰기 나름인 거예요. 개발자들. 되게 옛날엔 이게 관례였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일을 그만둔 지 뭐 이제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걸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다. 있어도 이거 무슨 능력이 있나? 이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냥 변수 이름일 뿐이에요. 자, DRB를 2개 더 만들었고요. 이거는 지금 어차피 안 되니까 제가 지우고 얘네 주석 다시 풀고. 자, 저는 지금 이거 3개 바뀌겠죠? 누르면? 네. 돌아. 바뀌어요. 얘네 둘 중에 얘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똑같은 거 하는데 4번 인덱스에 있는 데이터를 바꾸겠다 하면 얘만 바뀌겠죠. 얘는 안 건드려줄 거고, 그쵸? 골라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로 jQuery 보여드릴게요. 세팅스에 가서 JS라고 하는 영역에 가면 이 중간에 add external script paths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외부 라이브러리 추가해줄게 하는 거거든요. 여기 검색 부분 있죠. 여기 보시면은 search cdnjs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검색을 해서 가져오면 우리가 원래 여기서 cdnjs로 들어가던 여기서 검색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다가 JQ까지만 써도 jQuery가 나옵니다. 얘를 클릭을 하시면 이 밑에 한 칸에 들어와요. 자, 이러고 나서 바깥 클릭하면 이 창 사라지는 거 아시죠? 이러면 이제 jQuery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코드펜에서 쓰는 거고, 사실 우리는 코드펜에서 실제로 작업할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넘겨갈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니까 우린 이렇게 안 쓸게요. 이렇게 안 하고 이걸 그냥 복사하세요. 그리고 여기 X 누르면 지워지거든요. 여기도 있고 다른 데도 있으면 충돌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만 하는 겁니다. 여기 있던 거 복사하고 지워. 그리고 꺼요. HTML 맨 위로 가요. 스크립트 태그를 하나 만듭니다. 자, 그리고 이 태그 안에다가 src라고 하는 옵션을 줘요. 그리고 이 쌍따옴표 안쪽에 붙여넣기. 이러면 jQuery 불러온 거예요. 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STS에 가서 프로젝트 만들었다.
나중에 이제 뭐 JSP 파일 만들었다. 그럼 상단에 이런 거 박아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 jQuery 불러와서 쓸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jQuery 쓸 수 있다고 했으니 한번 바꿔볼까요? 이거 달러로 바꿔주고 이거 jQuery에서는 이런 걸 못 씁니다. 이게 안 돼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CSS로 해서 백그라운드 컬러 얘를 레드로 하겠다. 그리고 버튼 눌러보면 끝. 자, 근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일은 얘를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이 상태로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아까는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할 수 있었죠.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게 안 돼요. 이걸 하려면 하나씩 하나씩 불러와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HTML 기준으로 얘 고르려면 어떻게 골라야 돼요? 태그 안 건드린다고 했을 때, 그쵸? nth child로 몇째 골라야 돼요? 첫째예요? 둘째예요? 둘째예요. 스크립트 태그가 하나 먹고 있잖아요. 얘도 태그잖아요. 그쵸? 그럼 얘가 첫째입니다. 그래서 둘째 div를 고르면 얘가 골라질 거예요. 이걸 어떻게 고르느냐? 이렇게 고르는 겁니다. 이러면 둘째가 골라졌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생각하기가 싫다. 그럼 nth of type 같은 거 쓰면 되겠죠? 그럼 이건 타입 중에니까 그럼 첫째 하면 되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따로 골라야 돼요. 아까 원래는 배열로 알아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배열처럼 쓸 수 있었는데 그런 기능은 없어요. 그런 기능은 없지만 그냥 고르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이걸 좀 더 그냥 편하게 해보자면 여기다 그냥 클래스 같은 거 부여하면 되지 않아요? 이런 거 부여해놓고 여기서 애초에 div를 부를 게 아니라 이거 부르면 첫째만 골라질 거잖아요. 그쵸? 이런 거. 아까보다는 훨씬 코드가 간결하죠? jQuery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아주 기본적인 얘기는 좀 했고, 이거 빠르게 좀 하고, 제가 지금 이 펑션이라고 하는 걸 만든 이 헬로 이름으로 함수 하나를 만든 방법이 이렇게 있다고 했었는데, 사실 함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가 또 있냐면 A가 클래스도 있으니까 B로 하죠. 자, 이것도 함수 만든 거예요. 이 함수의 이름은 뭘까요? 네, B예요. 여기 그냥 얼러트로 간단하게 이런 거 하나 해놓고 B를 실행시켜 봅시다. 어디서 할까? 둘째 너 클릭하면 자, 이러면 두 번째 div 얘겠죠? 얘 클릭하면 안녕 나오면 B라는 함수가 잘 실행이 된 거네요? 잘 나오죠? 함수 만드는 방법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셋째, 이것도 함수 만든 거예요. 얘는 애초에 클릭 이벤트를 스크립트에서 걸어버린 거예요. 누구한테? div인데 타입 중에 셋째한테. 그리고 이런 거 한번 띄워보죠. 안녕 투 자, 그러면 얘 눌렀을 때 안녕 투 나오면
되는 거죠. 함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편한 거 골라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가능, 이런 것도 가능, 이런 것도 가능. 이해되시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함수 안에 함수를 만들어서 함수 안에 또 함수를 만들고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알고 사용하면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나중에 이것 때문에 콜백 지옥이라고 하는 좀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런 거는 나중에 좀 더 깊은 내용이니까 그때 하도록 하고 자, 그럼 기본적인 내용은 다 다른 것 같으니까 이제 변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제가 아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간단하게 얘부터 좀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컨스트 C 뭐 클리어 있는데? 아, B가 있구나 참. 그러면 이걸로 합시다. Q, W, E 지금 방금 보셨겠지만 B라는 이름이 여기 이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만들려고 하니까 뭐라고 했던 거예요. already라고 하면서 뭐라 하잖아요. 이미 선언되어 있다 이런 거. 자, 여기 중에서 얘네 둘은 유사한 성질을 띠고 있고요. 얘가 좀 특별한 애인데 얘가 특별하니까 얘부터 따로. 자, 자바에서 파이널 기억나세요? 이거 뭐였죠? 상수. 마지막이라는 뜻이지만 그러니까 내가 변수를 선언함과 동시에 초기화를 무조건 해야 되는 애였고 초기화를 한번 해놓고 나면 재할당이 안 되는 애였어요. 무조건 그 초기화된 값으로만 써야 되는 그게 상수의 개념 파이널이었죠. 이 콘스트가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러 나고 있는 거 보시면은 missing initializer in const declaration이에요. 그러니까 콘스트 변수인데 선언을 해놓고 너 지금 초기화를 안 했어. 이거 초기화 무조건 해야 돼 라고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이런 거 그냥 아무거나 넣었다. 그럼 얘는 이제 이거 가지고는 뭐라 안 해요. 깨끗해졌죠? 초기화를 한 거니까 안 했을 때 뭐라고 합니다. 자, 컨스트는 그냥 그게 전부예요. 상수의 개념. 재할당이 안 된다. 이거 안 된다라는 거죠? 불가능한 거 이거. 뭐라고 하잖아요 지금 방금. 자, 컨스트는 그런 개념이었고 이제 바랑 렛이 할 얘기가 좀 많은데 바, 렛 간단하게 먼저 간단하게부터 짚어보자면 얘는 아주 오래전 자바스크립트 초기부터 사용되던 변수 선언 방법이에요. 렛은 바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생겨난 변수 선언 방법. 그럼 누가 좋은 거예요? 렛이 좋은 거죠. 네, 렛이 좋은 겁니다. 발을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발을 안 쓰려고 개발자들이 다들 노력을 해요. 근데 SI는 아직도 얘로 쓰는 것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프로젝트들이 다 저걸로 되어 있어요. 사실 그거 무시하고 앞으로라도 이거 써도 되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엄청 꼬이고 문제가 되진 않는데 그냥 통일성을 위해 이걸로 되어 있었다? 그럼 이걸로 그냥 가는 추세긴 해요. 근데 아예 새로 만드는 프로젝트다? 그러면 이게 훨씬 좋은 거예요. 일단 기본, 이게 훨씬 좋은 거다. 그러면 얘가 무슨 문제점들이 있나를 한번 알아보자면 자, 일단 기본적인 변수가 가지는 특징들은 비슷합니다. 이 콘솔.log라고 하는 게 콘솔에다가 값을 찍어보는 그 시스템 프린트LN 역할을 하는 친구인데 지금 보시면 20 나왔죠. 자, Q 찍었는데 20 나왔어요. 이거 왜 20 나오는 거예요? 네, 10 넣었지만 다시 갈아 끼웠으니까 20 나오는 거죠. 변수는 기본적으로 재할당이 가능하잖아요. 상수, 콘스트 제외하고 얘도 똑같습니다. 가능해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거는 둘 다 가능한데 자, 얘는 이게 가능해요. 이게 뭐라고 나왔어요? 네, undefined 나왔죠. 변수 선언도 하기 전인데 Q라는 변수 만들어지기도 전인데 얘 찍었더니 undefined 나와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변수는 있어. 근데 값이 아직 안 생겼어. 라는 뜻이거든요.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자, 얘는 애초에 여기서부터 뭐라 해요? 안 되죠. 에러잖아요, 이건. 밑에 얘 값을 넣어도 똑같아요.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되는 이유는 이제 개념으로 보면 사실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여러분들 이거 구글링 한 번씩 해보세요. 보시고 이해 안 되면 그냥 그래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해가 좀 되시는 것 같으면 그냥 가볍게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걸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건 나중에 시간 있으실 때 이 호이스팅이라고 하는 거. 자, 얘는 그냥 진짜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려 보자면 자바스크립트는 이 파일이 읽힐 때 그러니까 이 파일이 실행될 때 그러니까 함수 실행이 그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파일이 읽혀질 때 그 순간에 이 바로 만들어진 변수들을 최상단에서 다 선언해 버려요. 밑에 있는 애들까지 다 뒤져본 다음에 이 바로 만들어져 있어 변수? 너네 다 일로 와. 그래서 여기서 선언을 때려버려요. 그리고 나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제할당으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언 안 했는데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여기서 한 것처럼. 그렇다란 얘기는 유리한 거 아니에요? 어디서든 편하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죠. 가장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안 좋은 경우 하나만 딱 말씀드리면 내가 스크립트를 한 3000줄 쓰고 있는데 한 300줄쯤에서 Q라는 애를 만들었대요. 막 쓰고 있었어. 근데 밑에서 변수를 또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Q를 만든 거예요. 그럼 얘 어떻게 되겠어요? 꼬이는 거죠. 왜냐면 최상단으로 올라가서 Q를 2번 선언할 건데 그리고 재할당을 하면서 쓸 건데 꼬이는 거죠. 자, 실제로 얘는 이게 가능합니다. 이걸 뭐라 안 해요. 이거 에러는 지금 얘 때문에 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안 한다라는 건 재선언이 가능한 거잖아요. 동일한 이름의 변수가 심지어 같은 영역에서 이거는 심각하게 꼬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개발을 하는 겁니다. 상당히 불편한 일이죠. 내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근데 렛은 이런 게 안 돼요. 다 바로 뭐라고 하죠. 이미 선언됐잖아. 너 이거 어떻게 또 쓸 거야? 안 돼.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알고 있는 자바랑 유사해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치명적인 차이가 하나 또 있는데 자, 우리 전역 변수, 지역 변수의 개념을 알죠? 자, 지금 이 Q라는 변수는 지역 변수예요? 전역 변수예요? 얘는 함수 내부에 있나요? 아니죠. 그냥 스크립트 영역에 있는 거잖아요. 이건 전역 변수예요. 자, 근데 얘가 이런 함수 안으로 들어가면 그럼 얘도 지역 변수가 맞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응? 잠깐만, 너 왜 나와? 이거 나오면 안 돼. 너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왜 되지? 이것도 된다고? 됐다. 보이세요? 함수 안에 있어요. 함수 안에서 선언했죠? 함수 바깥에서 출력하려고 했더니 정의되지 않았대요. 이게 맞거든요? 자, 이게 맞아요? 봐도 이건 안 돼요. 렛은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근데 반은 뭐가 되냐면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자바에서 쓰는 것처럼 이런 거 쓸 수 있어요. 폼은 사용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대신에 변수 만들 때 인트 이런 게 아니라 얘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겠죠. 뭐 이렇게 해놓고 이거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이게 문법이에요. 자바스크립트에서 폼은. 자, 이 안에서 얘를 한번 선언을 해볼게요. 얘는 뭐 떴어요? 정의되지 않았던 undefined 떴죠. 자, 분명히 자바에서는 for문이나 if문 안쪽에 있어도 지역 변수 취급을 당했어요.
왜냐면 얘네도 일종의 함수였으니까. 근데 얘는 아니죠. 이러면 여기 지역 변수니까 밑에서 또 바큐 만들었다. 그러면 또 꼬이는 거예요. 근데 let은 아니, 하지마. let은 이거 안됩니다. 얘는 undefined고 얘는 아예 안됐다 라고 하죠.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의 개념에서도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은 let이 나오기 전까지는 얘밖에 없으니까 썼어야 되는 게 맞는데 쓰다 보니까 생각보다 치명적인 문제점들이 있는 거예요. 애초에 자바스크립트가 이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완하고자 자바스크립트 일정 버전 이상부터 추가된 개념이 이 let이에요. let이랑 first. 그래서 우리는 얘를 안 쓸 이유가 없다. 얘를 오히려 지향해야 된다. 최대한 얘를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바랑 let은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 없네. 간단하게 이런 거 하나 해볼까요? 이런 거 이제 불필요한 거 좀 다 지우고 얘는 그냥 풀고 자, div를 이렇게 하자. 20개 정도 더 만들겠습니다. 얘 왜 이렇게 나와요? 그죠? 바디에 플렉스 들어가 있으니까 이 깨구리들은 우리가 랩을 걸어주지 않는 이상 줄바꿈 안 할 거잖아요. 본인의 크기를 잃어가면서까지도 한 줄에 나오려고 발악을 할 거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얘도 좀 지우죠. 자, 순수한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사용한 얘네 색깔 바꾸기 방식과 jQuery를 사용한 색깔 바꾸기 방식 두 가지를 한번 해볼게요. 버튼을 하나 더 만들어서 하나는 JQ 버튼, 하나는 JS 버튼이라고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hello가 아니라 A, 얘는 B라고 해놓죠. 아니다. 이렇게 하자. 이래야 좀 더 식별이 쉬우니까. 그리고 JS, 순수 자바스크립트 문법으로 얘를 먼저 만들어 보자면 우리가 아까 해봤던 방식처럼 document.getElementByTagName에 div라고 하는 태그로 가져올 거야 라고 하는데 이거 말고 다른 거 써보죠.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쓸 때 이거 썼거든요. getElementByTagName 말고 querySelector라는 걸 썼었어요. 근데 얘도 이 태그 선택해오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얘는 이제 querySelector 그냥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얘도 이렇게 쓰면은 div들을 다 가져와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0부터 대충 한 제가 아까 5개 있는 상태에서 20개를 붙여넣기 했으니까 25개 정도 있겠죠. 이거 0부터 25, 24까지 다 지정해 주려면 힘들잖아요. 이거 편하게 하려면 반복못 쓰면 되겠죠. 자, 이런 게 가능합니다. let i는 0이고 divs에 length라는 또 함수가 있어요. 이걸로 사이즈를 그냥 볼 수가 있고요. 뿔뿔 해주고 이 밑에서 divs의 i 자바에서 쓰는 거랑 똑같죠? 스타일 백그라운드 컬러는 레드. 자, 이러면 JS 버튼 눌렀을 때 왜? JS 버튼 JS 이거 뭐야? 왜 이거 없죠? 이거 왜 없을까요? 뭐야, 그래도 안 돼? 뭐지? 뒤에 여기 있어요. 랭스 오타가 있나?
이게 스크립트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에러를 안 보여줄 때도 있어요. 이렇게 잘 찾아야 돼요. 허리 셀렉터가 문제인가? 그러네. 허리 셀렉터도 상관이 선택을 하는 애긴 한데 그냥 이렇게 어쨌든 바꿨다. 반복문을 통해서 처리를 했다. 이게 순수한 바닐라 자바스크립트 문법. 자, 그럼 그 밑에서 펑션 jQ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서 jQuery 문법으로 처리를 해볼게요. 끝. JQ 버튼, JS 버튼. 간단하죠? 압축이 상당히 많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변수들은 당연히 재활용이 가능하겠죠? 변수에 담아놨으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하나 보여드려보자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실제로 많이 이런 걸 많이 찍어보게 될 건데 이렇게까지 나오네. 얘 지금 divs 찍었더니 어떻게 나왔어요? 뭔가 알 수 없는 뭔가가 많이 찍혀 나왔죠. 우리는 지금 이 방식으로 jQuery 문법, 이 달러 방식으로 div들을 다 챙겨왔어요. 와서 여기다 담았죠. 이게 객체죠. 데이터 여러 개 갖고 있으면 당연히 객체겠죠. 그걸 찍어봤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객체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물론 얘를 직접 찍어보면 큰 의미가 없어요. 이제 이걸 가지고서 더 처리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나중에 익혀보는 걸로 하고 참 이런 것도 하나 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뭐 순수한 바닐라든 jQuery든 똑같이 적용이 되는 애예요. 자, 이거 함수 안에 들어있다가 밖으로 나왔죠. 그렇죠? 이 변수 선언과 초기화 자체를 함수 안에서 하던 걸 밖으로 꺼냈어요. 이 변수 여기서 쓸 수 있어요? 가능할까요? 이건 당연히 되죠. 전역 변수로 나간 거니까. 얘도 똑같습니다. 나가도요 당연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뭐야? 왜? divs 이름이 똑같군요. 이러면 이름을 하나 바꿔야죠. 이렇게 당연히 이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렛으로 했기 때문에 지역 변수 안에서 서로 같아도 뭐라고 안 했던 건데 이게 바로 하면 꼬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웬만하면 바를 사용하면 안 된다. 그냥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무에 나갔어요. 바가 쓰여져 있어요. 그래도 무시하고 렛 쓰세요. 만약에 상사가 뭐라고 해요? 그러면은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나는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 이 바보다 렛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걸 많이 배웠고 이 렛이 우리가 개발하는 데 있어서 서로 꼬일 일도 없고 더 좋은 것 같아서 전 이걸 쓰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상사가 그래도 얘는 대부분이 바로 되어 있으니까 이 프로젝트에선 바를 쓰도록 하고 다른 신규 프로젝트에서 렛을 쓰도록 해라 라고 하면 그땐 상사 말을 따르면 되고요. 어디서 말대꾸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 상사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렛이 좋은 건 맞는 얘기니까 틀린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으로 활용해서 설명해도 돼요. 그래서 상황 따라 어느 정도 맞춰가되 이제 여기서는 통일성을 주기 위해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은 거기서는 또 따를 수도 있고 신규부터는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웬만하면 그냥 이거 쓴다 생각하고 가세요. 그리고 사실 이 함수들을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잘 안 만들어요.
왜냐면 이 스크립트는 제가 브라우저에서 개발자 도구로 까볼 수 있다 그랬죠. 브라우저에서 스크립트를 까볼 수 있다는 얘기는 이 코드는 노출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론 이 개발자 도구에서 직접적으로 이 스크립트에 엄청 큰 영향을 줘서 뭘 하기는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변형이 가능해요. 사이트에 에러를 일으키는 변형이 가능해요. 이 개발자 도구를 활용해서. 아니면 아주 간단한 해킹 툴만 써도 스크립트는 변형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SI 쪽은 어떤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요즘에 제가 친구들한테 듣기로, 개발자 사람들한테 듣기로 서비스 쪽에서는 함수를 무조건 콘스트로 만든대요. 제가 아까 이걸로 보여드린 거 있죠. 펑션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했던 거. 자, 이 let 대신에 콘스트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 정의된 거 못 건드린다라는 거잖아요. 재할당이 안 되잖아요. 요즘엔 다 이렇게 한대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애매한 변질의 우려를 그냥 아예 차단시키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자바에서도 이제 그 값에 변질이 우려된다. 우리가 이제 이게 객체지향 언어 캡슐화, 이 캡슐화라고 하는 게 이제 보안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 데이터의 변질을 막기 위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게 이제 캡슐화라는 키워드인데, 이 캡슐화의 형태가 우린 옛날에는 이제 프라이빗 변수를 사용한다 거기까지였어요 사실. 그래서 게터 세터라는 메서드를 활용해서 데이터의 변질을 막는다, 이게 거의 핵심이었는데 요즘에는 이걸 좀 더 나아가서 자바에서도 실제로 변수를 대부분 파이널로 만든대요. 재할당이 안 되게끔. 그러니까 내가 뭐 파라미터를 받아요. 근데 이 파라미터가 어차피 변질될 우려가 없어요. 그럼 파이널로 만든대요. 그런 식으로 처리를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서비스 쪽에서. 근데 SI는 아마 그렇게 잘 안 하긴 할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이런 것도 있다라고 생각이 난 김에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그러면 참 이런 것도 됩니다. 당연히 이것도 되는 건데 이렇게 직접 써도 돼요. 변수 같은 거 안 만들고. 이거 그냥 그 자바에서도 똑같아요. 변수에 한번 담아서 넘길래 아니면 그냥 그대로 넘길래,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당연히 되는 겁니다. 이거 그냥 대신에 이렇게 쓰면 뭐가 안 좋겠어요? 네, 재활용이 안 되는 거죠. 똑같은 거를 쓸 때마다 이 달러로 불러와야 된다라는 거. 변수에 담으면 변수 이름으로 그냥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런 차이가 있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스크립트에 대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들은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으니까 문제를 좀 열어드릴 거고요. 쉬는 시간을 가질 건데, 그리고 문제를 그냥 좀 풀고 계시면 됩니다.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상당히 간단한 것들이고 지금 우리가 해봤던 거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이 DOM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바스크립트로 이 도큐먼트라 그랬죠. 이 도큐먼트를 컨트롤하는 문법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 정도? 이게 사실은 DOM이라고 하면은 뭐 객체 모델 해가지고 문서 객체 모델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를 막 개념을 엄청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순수한 자바스크립트 문법으로 이 도큐먼트를 컨트롤하는 방식이다 정도로 그냥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돼요. 그게 DOM이고, 그러니까 jQuery를 쓰지 말란 얘기겠죠 여기서는. 그리고 이 문제를 다 하신 분들은 jQuery를 사용하는 이 문제, 여기 관리자 변수라고 나오는데 이거 그냥 적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답의 문제, 그리고 이것도 하나 열어드릴게요. 쭉 풀어보시면 되고 밑에 jQuery 참고, jQuery 공부용이라고 되어 있는 링크 눌러보시면 이 jQuery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사이트거든요. 이 데브쿠마라고 하는 유명하신 분이 정리를 해놓은 건데 상당히 꽤나 괜찮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요 안에서 뭐 그 문법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뭐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이 선택할 때 쓸 수 있는 이런 선택자들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일단 쉬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10분에 이어서 하도록 할 건데 문제 풀어보시면 됩니다.